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 정말 과대 광고랑 보수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정말 오래 살아남을 프로젝트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두 프로젝트,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진짜 보석 같은 건 어떻게 찾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파이와 인터링크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보면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요즘 시장 분위기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 느끼시나요? 예전처럼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의 흐름이 정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쓸 건데, 규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명확한 계획을 가진 프로젝트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파이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제도권 금융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소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파이의 전략이 딱 보입니다. 왼쪽, 이 혼란스러운 동네 운동장 같아 보이는 곳이 바로 지금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파이는 오른쪽, 그러니까 심판도 있고 명확한 규칙도 있는 프로리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도권 금융인 거죠. 아니, 근데 이 미카 준수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저희 착한 기업들게요, 이런 선언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유럽연합 27개국 어디서든 통용되는 금융사업자 면허를 따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형 은행들이 파이라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구나 하고 쳐다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죠. 자, 미에세이가 법적인 고속도로를 깔아준 거라고 한다면요, 이 DTI 코드는 그 위를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차량 번호판 같은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이 고유 코드를 딱 보고 이게 바로 그 파이 코인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식별해서 자기들 시스템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현실이 되는 정말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가 단순히 규제만 잘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AI 기업에 투자해서 남는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와이즈나 스트라이프 같은 세계적인 결제 기업들이랑 손잡으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쓸모있는 코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억 7천만 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단 하나의 지갑에 들어있는 파이의 양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도 누군가는 이렇게 조용히 정말 엄청난 규모로 파이를 계속 모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막 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돈들이 지금 당장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파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규제 준수라는 장기적인 가치에 베팅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종종 놓치기 쉬운 바로 그 지점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축을 좀 옮겨 볼게요. 지금까지 본 파이가 외부 세계, 그러니까 제도권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요, 인터링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AI와 봇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온라인 세상의 신뢰를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AI가 모든 것을 위조하는 시대, 웹3는 진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와, 이 한 문장이 인터링크가 왜 필요한지를 전부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상대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봇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미래 인터넷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링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터링크는 어떻게 당신이 진짜 사람인지를 증명할까요? 딱 3단계면 됩니다. 첫째, AI가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둘째,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인데요. 마치 우리가 신분증을 다 보여주지 않고도 성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것처럼 내 개인정보는 하나도 노출하지 않고 나 사람 맞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봇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당신만의 안전한 디지털 신원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 증명 기술 위에 ITLX 지갑이라는 정말 야심찬 계획이 더해집니다. 이게 그냥 코인만 넣는 지갑이 아니고요.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주식, 금 같은 전통 자산에다가 온갖 보상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자산 관리 대시보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HCS, 즉 인간 신용 점수는요, 봇이 그냥 의미 없이 클릭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건전하게 활동하는 것에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좋은 영향을 주는 진짜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아주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두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파이와 인터링크.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프로젝트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규제와 기관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탑다운 방식이고요. 인터링크는 반대로 아래서부터 개개인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검증된 진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똑같은 목적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 두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요, 단순히 새로운 돈이 아니에요. 돈을 넘어선 새로운 디지털 세상, 바로 새로운 인터넷입니다. 직원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합법적이면서도 동시에 진짜 인간이 그 중심에 서는 그런 인터넷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둘 다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 파이에 이미 참여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규제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동시에 인터링크 아이디랑 지갑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초대 코드를 쓰시면 나중에 초기 사용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어느 쪽 길이 먼저 활짝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발을 담가두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무작정 투기하기보다는 직접 참여하면서 어느 한쪽에 전부를 걸기보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어쩌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 자신, 즉 당신의 디지털 신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암호화폐 등락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나를 증명할 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